보아동에 있는 오피스텔 4채가 나와 있는데 반값이 돼 있어요.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가 아니에요. 세입자분들이 배당이 다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명도할 때 좀 수월할 테니까. 지어진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거의 공시가는 1억 6,100입니다. 126% 하면 딱 2억 정도가 나와요. 그게 지금 1억 2,600. 물건 자체도 4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도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조회수도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결국 다주택자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영상들에서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해보니까 느끼는 거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 아니면 투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부자들은 다 자산은 갖고 있었어요. 부자 리포트를 봐도 많은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게 뭐 사업 소득도 있지만 자산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돈이 돼야 되거든요. 자산을 취득할 때도 잘 투자를 해야지 부자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뭐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가? 주거용 부동산만큼 안전 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는가? 꾸준하게 올라왔고 누구나 필요로 하는 거고, 특히 경매로 잘 취득을 하면 내 돈이 안 묶이고, 그래서 저는 주거용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 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일반 매수든 경매로든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자산을 쌓아가고 있죠. 다주택자에게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자산을 사고 계신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분명히 틈새가 있거든요. 자산의 가격이 내려와 있는 시점에 취득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취득해야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가격이 싸져 있잖아요. 분위기도 안 좋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매로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 거고,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지금 취득을 할 수 있냐, 취득세 중과도 있고 한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공시가 1억 미만, 그리고 오피스텔, 자산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오피스텔도 지금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지금은 정책적이든 아니면 취득세든 눌려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좀 풀릴 거거든요. 풀렸을 때 이미 내가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풀린 거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도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를 해요. 지금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락기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살아남았다는 건 시장을 읽는 눈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사서 담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들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취득세 중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1억 미만밖에 없으니까 하나에 다 몰려 있는 거지. 취득세 중과가 없었으면 2억짜리 3억짜리 좀 분산이 될 텐데 1억 미만에 몰려 있으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올라가서 싸게 받을 폭이 너무 작다 해서 저는 요즘은 오피스텔을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맞추고 또는 월세 맞추고 투자금 회수하고 또 다음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2년 뒤에 3년 뒤에 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매매가 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싸게 사놔야 여유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소액 투자로 또 단타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지역을 선정할 때 최근에 빌라 매도 사례가 있었던 지역을 보기 위해서 경기도 부천 오정구에 있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를 남기고 매도한 사례가 있거든요. 마침 또 오정동에 물건이 나와 있어서 오정동에 산호타운 301호가 나와 있고, 지금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수강생이 매도한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요건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깨끗한 물건입니다. 지도를 봤을 때 위치도 여기가 이제 주택단지들이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경의고속도로를 탈 수 있고, 좀 나가면 오정구청 해가지고 여기가 좀 시내 쪽입니다.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임차 수요라든지 매수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도 매도를 했던 거고, 시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1억 8천짜리가 1억 2,600까지 떨어져 있는데, 공시가를 가져왔을 때 공시가 1억 1,700, 126%라면 1억 4,7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안정적으로 1억 4,700까지는 맞출 수 있는 물건이 1억 2,600까지 떨어져 있는 거고, 얼마를 써야 되냐. 부천 같은 데는 이제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게 안 터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한 3천만 원 정도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를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통상 한 1억 7천에서 8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물건일 겁니다. 1억 2,600까지 떨어져 있는 거고, 이거의 월세는 2천에 90 또는 3천에 80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조사를 했고, 3천에 80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한 30만 원 정도가 남고, 묶인 투자금 한 1,000만 원 정도로, 월세를 받으면 1,000만 원 묶이고 월세 흐름 30만 원 가져올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전세로 받으면 1억 4,7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1억 4천대에 받을 수 있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겠죠. 전세를 받아도 투자금이 거진 다 회수가 될 거고,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인천에 비해서 매수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인천은 아예 매수 수요가 없거든요. 다른 입찰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높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유찰이 안전한 물건도 2번, 3번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시장도 보고 괜찮았던 시장도 봤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회복이 되면은 지금 이 눌려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사두는 거고, 비현실적인 지금 눌려져 있는 가격에서 정상화만 돼도 매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비정상적인 가격에 사놨으니까, 비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싸게 사놨으니까 경매로.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제가 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보아동에 있는 오피스텔 4채가 나와 있는데 반값이 돼 있어요.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전세 사기가 아니에요. 세입자분들이 배당이 다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명도할 때 좀 수월할 테니까. 지어진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 이렇게 공간도 있고요. 외관도 깔끔하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여기가 좀 오르막이더라고요. 사진을 봐도 이렇게 약간 기울여져 있죠. 오르막인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개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입찰해도 되고, 위치는 도하역과 재물포역 사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오피스텔들이 좀 몰려있는 주택단지들인데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재경빌리지라는 오피스텔이고, 이 물건을 내가 얼마에 투자를 할 것이냐를 봤을 때 공시지가를 또 떼봐야겠죠. 제가 미리 조사를 해오니까 이거의 공시지가는 1억 6,100입니다. 126% 하면 딱 2억 정도가 나와요. 그게 지금 1억 2,600. 아무래도 상업지에 올라가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땅값 때문에 공시지가 좀 과대하게 잡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한도는 2억까지 나오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2억을 다 받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도가 뭐 낮은 거보단 무조건 높은 게 좋긴 하니까 보증금 2억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월세는 2천에 90에서 한 3천에 80. 왜냐면 평수가 크니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1억 2,6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거죠. 지금 눌려져 있는 전세가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시고, 전세를 만약에 1억 8천에 받을 수 있다면은 1억 5천에서 6천까지 써도 풀피가 되거든요. 3년밖에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할 필요 거의 없을 거고, 임차인분한테 이사비를 사실 거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을 다 받으니까. 사실 이거는 부담도 적고 물건 자체도 4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도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조회수도 높지 않습니다. 이거 4월 3일 일주일 남았네요. 조회수 100 넘는 게 없어요. 이 동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실입주자분들이 오피스텔을 안 보고 다 빌라를 봐요. 그나마 실수요자도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사람들도 오피스텔은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지금 눌려져 있는 전세가를 보고 입찰해야 되는 거고, 전세가보다 무조건 싸게 입찰해서 최소한 투자금의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풀피가 되도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심리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내가 괜찮아져요. 전세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2년 뒤에 전세가 회복을 하고 최소한 회복한 그 전세가 수준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무갭으로 싸게 사는 거 플러스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80% 이상은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내어줘야 될 때 이게 리스크인데, 그 떨어진 것도 사실 뭐 대출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가 만약에 못 내주는 상황이 됐어, 진짜 최악의 상황이, 그만큼 내가 월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세입자한테 그걸 갚을 때까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많아요. 떨어져 있는 가격에서 더 싸게 사놓은 상태인데 이것만큼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게 있나. 누차 말씀드린 건 전세가 수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